이번 주 글로벌 증시 동향 보면은 그래도 코스닥이 많이 했습니다. 많이 열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거의 나스닥과 비슷할 정도로 참 뿜뿜 들어왔는데 오늘 이제 조금 좀 그랬죠. 살짝. 네, 들어왔죠. 그리고 위치를 보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이 주봉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이제 1, 2주 전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코스닥을 좀 봐야 된다라고 했던 자리들 예. 이게 지금 거의 이제 맞춰졌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마 코스닥이 혼자 더 막 가기는 약간 또 버거운 모습도 나오고 있는 게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려면 코스피랑 같이 가야겠죠 지금부터는 네, 그런 게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중국은 의외로 이번 주 보니까 자금 유출로 나오네요. 예. 그 글로벌 펀드 그렇더라고요. 예. 자금 유출로 그동안 막 무슨 춘절 기간에 막 살 것처럼 막 그러더니 이번 주 유출이에요. 그래서 이런 혹시 그 막 그 스파이 풍선인가 막 터뜨리고 했는 거 이런 것도 좀 영향을 줬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 뭐 정치적인 뭐 그런 쪽이니까 제가 잘 스파이 풍선을 왜 대놓고 보냈을까요? 그걸 정찰하는 게 목적일까요? 심리전일까요? 좀 봐달라는 듯이 한 것 같아 이번에 안 그래요? 이게 지금 이제 보는 일부 이제 보는 분들이 그거예요. 지금 중국이 인공위성이 없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글쎄. 보려고 들면 네. 인공위성으로 볼 수 있잖아요. 다 네, 그게 우리가 네.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도 저기 북한 다 보고 있고 뭐 이렇게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싫든 풍선을 미국 본토까지 날릴 수 있다는 심리적인 압박감이죠. 엄청난 거죠. 지금 미국은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에 하와이 그 공습 이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참전 안 했잖아요. 그랬죠. 물자만 유럽으로 보냈죠. 근데 본토 하와이가 이제 떨어져 있더라도 미 본토가 당하니까 화들짝 놀라서 2차 세계대전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거죠. 9.16 테러가 난 이후에 미국 국민들의 그 정신적인 공황 엄청난 거죠. 미국 본토가 뭔가 당했다는 당했다. 중국이 풍선에 뭘 실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분석하겠지만 우리의 항공으로 뭐가 뛰어다닐 수 있다라는 그 압박감 엄청난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시비를 걸지? 그렇게 해가지고 보란 듯이 띄우고 지금 중국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뭐죠? 중국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심리전을 이용하는 거죠. 고도의 심리전.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미국이 계속해서 지금 중국을 때리고 오늘 또 특히 그런 거 나왔잖아요. 인프라도 이제 미국 내에 생산된 것만 써라. 석고보드까지 구체적으로 발표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중국이 좀 무역 규모는 아직까지 단단하지만 서로 간에 사상 최대 무역을 했지만 지금 정치적인 심리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보는 시각인데 그런 시각들도 미국 내에 지금 그 주요 이제 그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 이제 인들이 느끼는 게 우리가 느끼는 건 저 풍선 하나 갖고 왜 저래 이거랑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도 한번 읽어내는 게 이게 정치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이 경제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좀 티나게 띄웠어.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고요. 유로 지수도 요즘엔 힘 별로 못 내고 있고, 네 그런 상황이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나스닥하고 코스피 일봉을 봤습니다. 일봉. 네, 일봉. 네, 나스닥은 완전 저 갭 다 채워버렸네. 그렇죠. 그 일단 나스닥을 볼 때 느끼는 점은 이제 조만간 다음 주,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에서 화요일로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는 화요일 날 영향을 받겠죠. 선물을 받겠네요. 발렌타인데이에. 네. 선물일지 폭탄일지. 네. 근데 그쯤 되면은 요게 이게 단기 좀 크로스가 한번 약간 나기 시작할 겁니다. 네. 요 정도 부분에서 이제 이거 올라올 거고 약간 빠질 거고 예. 그쪽에서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주초에 방향 결정됩니다. 미국은. 주초에 아니면은 CPI 때 그거랑 같이 맞물린 것 같아요. 맞물린다고 지금, 봐야죠. 자리 보면. CPI가 네. 미국으로 화요일 월요일이죠. 월요일이니까 2월 14일 아니요? 네, 화요일 아, 2월 14일 화요일. 아. 네. 제가 발렌타인데이. 오늘 날짜를 오늘이 10일이죠. 오늘 10일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예. 날짜도 모르고 매매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크로스가 나는데 이제 또 중요한 자리들이 지금 여기 11,500 요때 또 머뭇머뭇했던 거 보면은 11,700, 11,500 일단 단기 지지권은 다 있어요.
11,500 올라오는데 네, 좀 예, 예. 먹었죠. 네. 그래서 요게 만약에 훼손된다 그러면 여기까지 또 밀릴 수 있습니다. 네. 55일선까지. 네. 또 확인하고 여기서 또 어떻게 되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인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5% 차이 나요. 네. 그러니까 이거 나오는 변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우리 차티스트의 대관님께서 얘기하셨던 삼각형, 트라이앵글.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비슷한 거 이거 거의 유사하게 삼성전자도 이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음. 우리 대관님의 지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소위 말해서 저 지금 삼각형 요렇게 네. 이등변 삼각형으로 끊어오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차트도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서 저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게 A, 네. 그러다가 머리 드는 게 B, 네. C, 네. D. 지금 E 파가 남은 게요. 야. A, B, C, D, E 해서 이제 삼각형은 이렇게 A, B, C, D, E. 그 E가 예. 약간 CPI 때문에 약간 끌적지근해가지고 약간 미국도 좀 빠지고 해서 우리가 빠지는데 네. 저 삼각형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저거 네. 훼손 안 하고 그 이평선 하나 올라오는 거 하고 요거 훼손 안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싹 돌면은 이 장은 뭐 CPI도 됐고 네. 뭐 파월도 됐고 뭐 경기 침체 됐고 네. 경착륙 연착륙 필요 없고 네. 일단 뭐 가보자. 가보자. 네, 네. 다우는 전고점 가보고 유럽도 전고점 가보고 그거 가서 대가리 한번 박아보고 머리 한번 박아보고 네. 들어가면 가는 거고 안 가면 또 뭐 좀 묻다 하고 털고 아. 그러면 반대 케이스는 그럼 거기가 그 라인 요 밑에 라인들을 훼손되는지만 보자는 얘기신 거죠? 훼손되면 또 우리 저 미들 구석 있잖아요 또 저 요 올라오고 밑에. 있는 저 제리에 까만색 저 예, 요 그러니 밑에. 지금은 네. 네. 맨날 걱정만 하다가 언제 돈 벌래 야, 조금 정확한 터지는 거는 막 견디자 네. 뭐 이래저래 이렇게 미국에서는 마이클 버리 무슨 뭐 마이클 윌슨 네. 뭐 또 무슨 버리죠? 또 그 빅쇼 주인공 예, 이런 예. 친구들이 막 그거 하고 있고 한국에는 강칠천 선생이나 오늘 금요일도 일부에 나왔던 우리 노란 우산 그 성과장도 그렇고 이렇게 막 겁을 주고 네. 하지만 그거 하다가는 어느 세월에 돈 벌겠냐. 붙어보자. 붙어보자. 가자. 가자. 네. 경상도 사나이 같이 가자.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은 결이 좀 다르죠. 예? 코스피와 코스닥은 결이 좀 다르죠. 결이 다르다. 예, 왜냐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져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이 파동이 나오려면 코스피는? 예, 코스피는 지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동일한 모양으로 좀 어떻게 보면 2,500과 2,400에 좀 단단하게 다져가는 느낌이 들죠. 네. 고객 예탁금도 지금 다시 47조까지 늘어나면서 은행에서 지금 돈이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은행에 돈이 빠져나오는 것들이 지금 그 자산운용 쪽으로 이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단단하다는 예, 느낌을 줘요. 예. 근데 문제는 좀 나스닥도 지금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예. 저 정도 기울기에서 돌린다라는 것이 웬만한 힘 갖고는 쉽지 않고 예.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근데 두 나스닥과 코스닥의 특징은 뭐냐면 특정 섹터가 강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예. 섹터가 강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대장주 주도주죠. 근데 대장주 주도주가 어느 정도 오기 차서 지금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예. 코스닥이 주도인데 그걸 네. 끌어올렸는데 네. 오늘 일단 약간의 힘이 좀 붙이는 모습 예. 너무 가팔랐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꺾이면 코스닥은 일단 꺾인다고 봐야죠. 단기적으로는. 그다음에 이제 750, 740에 다시 바닥을 잡아가는 데 필요하겠지만 그거는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고 지금 당장은 이쪽이 웃었지만 그 과정에 지금 코스피나 다우 같은 경우는 바닥을 다져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급만 유입이 되면 저쪽이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돌고 도는 거죠. 우리가 이제 처음에 1월 달에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외국인이 하면서 코스피를 끌어올리다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가 코스닥이 이제 기술주로 끌어올리다가 이제 다시 저조하면서 다시 코스피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건 소장님 말씀하신 예. 것처럼 예. 다 걱정하고 있는데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금까지 올라왔는데 예. 일단 다음 주에 관건은 김민수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에 변곡점이 나올 가능성은 나스닥과 코스닥 쪽에 있는 거고요. 예. 그 상태에서 코스피가 큰 움직임이 없으면 우리는 다음 장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뭐 함 터져도 한번 가보자 했지만도 모처럼 진심 어린 진정성이 있는 이 칭찬을 들었어요. 네. 한 번 더 칭찬 한번 들어보려고 내가 네, 저기서. 네. 자, 준비하겠습니다. 아까 저 코스피에서 저렇게 해서 뭐 A, B, C, D, E 해서 뭐 이 삼각형을 패턴을 만들고 이렇게 여는 게 예.
연다고 해서 코스피가 2,500포인트를 열고 2,550, 80을 하고 그 한도 많고 한이 그 한설인 2,600을 향해서 가고 이런 와중에 네네. 다 좋지는 않을 것 같아. 그게 아. 삼성전자하고 코스피가 저런 패턴이 나와서 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걸로 지수 플레이를 해서 땡기긴 땡기는데 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지수는 조금씩 뭐 어느 날은 0.5%, 어느 날은 네. 1% 이런 식으로 오르긴 오르는데 네. 증권통 같은 거 열어보니까 다 퍼래요. 상승 종목 한 500개예요. 하락 종목 뭐 1200개 이러고. 어? 그럴 수 개인들 좋아했던 뭐 갑자기 뭐 AI도 쭉쭉쭉 빠지고 있고 2차 전지도 뭐 했다가 좀 갑자기 뭐 빠지고 있고 그렇죠. 이럴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예. 그럼 별거 없죠. 붙어야죠. 반도체 소부장. 뭐가 있겠습니까? 가는 놈 쪽으로. 가는 좀 계속 붙어야죠. 네. 근데 하나 또 추가로 드리게 되면 거래가 좀 다릅니다. 예전과 다르게. 그래서 제가 왜 소장님한테 거래가 좀 붙는다 말씀이에요. 예. 이런 거는 이런 자리에서 거래 붙는 거는 전 괜찮다고 생각들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걱정은 혹시나 저 또 CPI 뭐 또 높게 나오네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 많은데 그것 따라서 우려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딱 그겁니다. 여기 이탈 안 하면 그냥 해보겠다 입장으로. 근데 그때 코스닥의 종목 섹터 움직임 또 바뀔 것 같아요. 아, 예, 그것도 뭐 이제 또 저희 연합뉴스 경제 TV에서는 하겠죠 누군가?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지수 고객 예탁금 신용 잔고 추인데 예탁금이 늘어나는 듯하다가 다 빠졌습니다 다시. 그래서 한때 52조까지 쭉 올라오다가 이게 그러니까 들어오다가 나갔다가 들어오다가 이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예. 요즘에 핫한 쪽이 IPO입니다. IPO 때문에. 예, IPO가 뭐 요즘 뭐 공모청약하게 되면은 조금 뭐 2차 전지 뭐다 뭐 또 뭐 AI 뭐다 그러면은 그냥 일단 다 들어갑니다. 네. 뭐 한 주도 이번에 스튜디오 미루도 한 주도 못 받은 사람 많아요. 아하.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약간 또 왜 종목 장세 막 되다 보니까 열풍이 이렇게 불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며칠 전에 상장했던 꿈비 꿈과 희망에 찬 아이들을 위한 꿈비 이거 뭐 따상 그 가구 업체라면서요. 네, 아기 엄마들은 아세요? 많이 아는, 네, 아, 그러세요? 많이 아는 업체입니다. 아, 네. 주로 제품이 뭐 어떤 건데? 그 아기들 거실에 요새 이렇게 울타리 네. 치는 그것도 유명하고요. 뭐 매트, 그다음에 아기 기저귀 가리대, 뭐 아기 침대 이런 것들 주로 하는 업체인데 엄마들 사이에서 굉장히 요새 많이 쓰는 네. 업체라서. 생활의 지혜 네. 생생정보통 근데 비싸요 그게 가격이 단가가? 아주 비싸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 그래요? 예, 근데 아기용품들이 사실 네. 그러니까 그냥 체감상으로는 좀 비싸다고 느껴지지만 엄마로서는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정도라고. 아빠가 고생이시네요. 네. 아니 그래도 우리 그때 뭐 학력고사 시절에 수험생이 60만이고 무슨 뭐 재수생이 좀 많은 해는 65만이고 뭐 이랬는데 요새 뭐 신생아 월 2만 명도 안 되면은 수험생이 20한 몇만 그렇죠. 명에 그치면은 네. 그 측면에서는 소위 말하는 Q에서 좀 문제가 있네. 오늘 왜 이렇게 낯가루십니까 우리 소장님? 야, 아이고 이런 멘트 날리고 칭찬 듣는다. 얼마나 그거 했으면은. 아이고. 지금 신용잔고 고객 예탁금이 아이고. 예. 뭔가 안 보이세요 오른쪽 끝이? 뭐가 보이세요? 지금 보면 예. 저기 그 위로 솟아있는 지수 말고요. 파란색 말고 진한 선이 있죠. 바닥을 찍었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저 고객 예탁금 네. 고동세 예. 바닥 차트만 놓고 보면. 그 느낌은 드네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우리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고객. 44점 밑으로 지금 안 깨지잖아요. 지금 이제 잠깐 튀어 올라오는 건 있습니다. 튀어 올라온다는 건 뭐죠? 그만큼 대기 자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모주를 하든 뭐 하든 50절 들어왔다 나왔든 뭐 하든 지속 지금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한 번도 저렇게 바닥이 형성된 적이 없죠. 줄줄줄 흘러내리다가 예. 지금은 바닥은 잡았네요. 2023년 들어서 바닥은 잡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희망의 트리거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요즘 신용이 꿀럭꿀럭 올라옵니다. 네, 올라오면 종목 된다 싶으니까 이제 신용 늘어납니다. 근데 이게 저기는 우리 제리 형도 있겠네. 저는 당일 주게 끝냅니다. 딱 신용 쓰시되 쓰되 쓰되 네. 당일에 끝낸다. 그거죠. 시작하고 하객진 쫙 벌렸다가 하기치를 딱 벌렸다가 네.
그랬다가 일본군 잡았다 그러면 다시 철수.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해서 하객진을 펼쳤다가 신용도 손절 뭐 이러고. 오케이.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기사 보셨나요? 자금 동향? 한국은행 자본동향 한국은행이 네. 1월 달 자금 동향 발표한 거. 내용이 뭐가 있었죠? 1월 달에 지금 우리나라 그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온 게 45조가 빠져나왔습니다. 은행에서? 예, 45조가 빠져나왔습니다. 네. 근데 45조가 빠져나온 게 이게 지금 이제 1월 달에 설특수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특수가 있는데 자산운용사의 수신잔고가 한 달가에 51조가 늘었습니다. 자산운용사에 예. 수신잔고 51조가 늘었고요. MMF가 12월 달에 3조가 줄었거든요. 1월 달에 39조가 늘었습니다. 그 뭔가 좀 제가 왜 바닥을 잡았다라는 거에 대한 분위기가 좀 다르죠. 좀 그런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돈이 좀 많아졌다는 얘기네. 아니, 돈이 은행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역무브죠. 아, 영무브. 영무브가 은행에 있는 잠겨 거죠. 있던 돈들이. 예. 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어디로 가느냐? 방향을 이제 찾는데 뚜렷하게 보이는 게 자산운용사라든지 MMF 쪽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아니 뭐 어떤 얘기를 하면 좋겠다 하지 말고 어떤 얘기를 할 게 있으면 하시면 돼. 차 소장님이. 예. 우리가 무슨 뭐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니까. 예, 말씀 죄송합니다. 예, 예,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예. 그다음 궁금한 거. 네, 그다음 페이지가 궁금하지. 네, 안 보여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장 보게 아, 되면 요거 말고 그다음이 더 궁금한데 제대로 또 색칠 안 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그걸 찾으시려고요. 자, 숨은 그림의 재미. 네. 그래서 이번 주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기관은 한 열흘째 된 것 같아요. 지금 계속 팔아제기고 이 상승, 이 반등장 난 인정 못하겠소. 그러면서 왜 계속 그래? 그만큼 선물은 샀나 그러면? 아닙니다. 그것도 선물도- 아니고? 예, 선물은 완전히 딱 외국인들이 끌려다닙니다. 반대로만. 방금 우리 차 소장님 얘기한 대로 치면은 이래저래 해갖고 우리나라 기관들한테도 뭔가 좀 어떤 형태든 돈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팔고만 있지? 팔고 나갈 수도 나가지는 않았을 텐데 뭐 음,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시장 반등이. 거기다가 예, 보면은 이제 그동안 같이 따라서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움직임 나올 때 그것까지도 지금 다 팔고 있습니다. 5천억 가까이 그냥 쏟아붓네요. 그래서 전기전자에서도 팔고 있어요? 네, 저걸 외국인이 다 받아가고 있고? 다 받아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연기금과 외국인만 딱 사고 있고, 예, 그러니까 개인도 걸어놨더니 나갔네. 이런데 가격은 안 빠지고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뭐 당황하는 현상 이런 게 지금 보이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말 많고 그랬었던 은행주도 지금은 외국인들이 사는 게 딱 멈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기관들이 쫙 팔고 있는데요. 예, 꺾였죠. 지금 예, 대부분의 예. 오늘 좀 반등 나왔다고 하더라도 추세는 좀 꺾여 있는데 네, 여기가 이제 중요한 지수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반등 못하게 되면 은행주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고요. 예, 왜냐하면 그 검은색 선 자리가 지금 딱 버티고 있는 자리입니다. 버티고 있다. 네, 신한지주, KB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다음 주도 역시나 기관이 이렇게 나온다. 외국인들 잘못하게 되면 외국인 그 끌었던 자금인데 그것도 좀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또 거기서도 변화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개인은 뭐 사느냐? 개인 지금 이번 주에 1조 3천억 샀거든요. 네, 그래서 기관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약간 좀 관망 정도 그러는데 기관 파는 걸 개인이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대척점이 있는 게 화학 쪽 샀고요, 철강금속 샀고, 운수창고 금융주, 근데 전기전자 팔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경기 민감 쪽을 좀 베팅을 한 거죠, 개인들은. 네. 근데 일단 시장은 결국에는 이번 주 딱 데이터를 놓고 보게 되면 승자는 코스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익률이나 뭐 모든 것 뭐 섹터 플레이가 다 나왔던 간에 예, 그런데 이제 아예 그런 거 못 쫓아가겠어. 차라리 이쪽에서 싼 때 사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게 플레이가 들어왔다는 거. 예. 그게 좀 특이한 것 같고요. 넘어갈까요? 뭐 그리고 또 진짜 신기하다. 뭐 저렇게 팔지? 뭐 사는 게 하나도 없네 기관은. 혹시 아시는 플레이 하시는 분들 보시면 좀 조언 좀 해주십시오. 그 소장님 가셔서 자 삼각형 이렇게 말이야 이거 하시면서 이거 하시면서 비슷하지 않으셨나요? 아, 네. 예. 김 대표 이러면서 해주시죠 한번. 네. 창피해라. 예.
사라졌습니다 이게. 네. 네. 저기 오늘 다른 언론에서 보도된 게 이제 시중은행 PB랑 이제 인터뷰한 기사인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이제 23일 날 25피 이제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찌 됐던 우리 금리 채권 금리는 어느 정도 이제 상당히 조금 막혀 있는 상태고 예. 여러 가지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갈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투자가 가장 좋은 게 뭐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액 자산가들이. 채권. 그렇죠. 그쪽에 대해서 지금 현재 듀레이션 전략 이용해 가지고 펀드 개설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입장에서 보면 몰라도 돈을 벌어야죠. 근데 지금 자신이 없는 거죠. 주식 쪽에서는 1월 달에 자신 없었는데 외국인한테 코 깨가지고 따라갔다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조금 팔아놓고 지금 벌 수 있는 쪽에서 어쨌든 좀 해야 되니까 한쪽에서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뭐 기관에서는 그럴 수가 있겠다. 야 오늘 어떻게 뭐 모처럼 주말에 시간이 나서 저 인포메이스 라이브를 봤더니 맨날 그 덜덜덜덜 떨던 그 이진우 소장이 삼성전자하고 코스피에서 삼각형 보인다고 막 터질 때 터지더라도 사자 이카는 거 보여. 저 친구 저 하는 거 보여. 진짜 다 왔다 하면서 채권으로 도망가자. 채권으로 진짜 도망가야겠다. 이 소리도 할지도 모르겠네. 예. 네. 뭐 다음 주 가보시죠. 다음 주 화요일 또 인포맥스 라이브에서는. 네. 그 이번 주 또 외국인 기관 순매수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확연하게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기관들이 관심 있는 쪽과 외국인들이 관심 있는 쪽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일단 외국인들은 그냥 뭐 똑같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뭐 1, 2, 3위, 반도체, 2차 전지. 한국 시장 산다는 얘기 그냥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그러네요. 있고요. 네, 거기다 삼성 SDI를 좀 더 많이 삽니다. 예. 그래서 삼성 SDI가 보여줄 혹시 포스코 케미칼 40조 양극재 갖다가 뭐 했을 거니? 뭐 큰 거 있는 거 아니야? 싶다 보니까 여기 베팅을 하는 것 같고 의외로 자동차도 꾸준히 삽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매수가 들어오는데 그때 자동차 그러니까 반도체 쇼티지 끝나고 자동차 출하량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뭐 다른 요일이었거든요. 그때 일단 한두 주 됐나 그때 이게 자동차를 보는 게 아니라 LG전자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잘 올라옵니다. 네, 올라오는데 눈길이 가는 게 LG전자 쪽에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뭐 H&E 홈 앤 엔터테인먼트 TV죠. 네. 홈 HA 홈 어플라이언스 가전이죠. 네, 이런 거 이건 별로 안 중요하고요. 네, 전장 쪽인데 잘 보니까 LG 마그나가 있거든요. LG 마그나. 네, 그 전장에서 딱 우뚝 서서 다 가겠다고 하는 여기가 멕시코에 공장을 크게 짓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언제 연결됐냐면 GM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예. GM의 인버터, 구동 모터 구동 모터. 거의 싹쓸이 할 생각입니다. 그래요? 예. 이러면 얘기가 바뀌어지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테슬라가 선점하고 있지만 어차피 이제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뭐 네. GM 네. 또 포드 다 들어오는데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LG전자가 뒤에서 무흐하게 웃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가전이 안 되네 뭐 여기서 뭐 TV 안 팔 TV 뭐 적자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반전의 기회도 마련될 수 있다라는 것도 보다 보니까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베팅하지 않나 네.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도 신기하다. 우째 에코프로 저쪽 관련주 두 개가 네. BM이 북과 북구를 떠나서 에코프로 그룹주가 막 날아가는 와중에 기관에는 안 보이네. 기관은 막판 한 이틀 정도부터는 쏟아붓더라고요. 쏟아 부어요. 예.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외국인들은 다 사고. 외국인들은 다 네. 사고. 물론 또 얘기가 숏스퀴즈다. 그러니까 공매도 청산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예. 근데 공매도 청산하고 같이 맞물릴 것 같아요. 신규 매수가. 아, 예. 네. 그래서 또 다른 재료가 있죠. 첫 번째는 일단 대기업 집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경영성, 투명성에 대한 부분들을 외국인들이 보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MSCI 지수의 이제 편입 가능성에 대한 언급들도 지금 이제 이번에는 카카오페이가 들어갔지만 예. 지금 이제 두 개가 이제 에코프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에코프로는 이미 주가가 올라와가지고 요건은 됐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조금 더 올라오면 요건이 되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것도 있고. 근데 5월 2일 날 이제 대기업 집단으로 되면 경영성 이제 공시가 강화되니까 투명성에 대한 부분도 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시각들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왜 그들이 사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죠. 우리가 그들 속마음을 모르지만. 근데 갖다 붙일 수 있는 재료는 충분히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저들이 산 거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외국인들 사는 거는 딱 봐도 거의 이제 2차 전지에 올인했습니다. 그러네요. 소재 쪽에 쭉 예, 사고 있고. 예. 그러니까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사다 보니까 거기 나오는 입맛에 맞는 거 사겠다. 라는 쪽이 들어오는데 종목 중에서 요건 조금 특이합니다. 대보마그네틱이라고 있는데 예. 이게 회사가 대주주 계열에 신고된 회사 1.5% 지분이 외국인과 기관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주가는 확 빠지더라고요. 빠졌다고요? 네. 어.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그거 물량 나왔다고 그래서 개인 팔고 외국인 기관에 사왔는데 주가는 밀렸습니다.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딱 보면은 또 외국인들 좋아하는 종목이 이런 것들입니다.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이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2025년 가면서부터는 저희가 실리콘 음극재라고 하는 이쪽이 예. 지금 음극재를 대체할 차세대 쪽이죠. 이쪽과 그거 감싸는 CNT 도전재 이쪽에 두 개를 오늘 같은 날 나노신소재도 그냥 꿋꿋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니까 다음을 또 보는 상황들도 여기서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밖에 또 기관 쪽에서는 쭉 보다 보니까 SM도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러네. 핫했어요. 제가 소장님한테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하이브는 누구라고 아, 뭐 네. 뉴진스는 하이브라 그러고 네. 나 교육을 막 시키더라고. 교육을 오늘. 시켜드렸어요. 아니 제가 여원 씨가 금요일 날 그렇게 말씀을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들어오고요. 그래서 기관들 동향 보게 되면은 롯데가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칠안 줄 알고. 근데 이건 롯데케미칼이고 롯데칠성입니다. 다릅니다. 예, 그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특별하게 뭘 산다고 이렇게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기관들은 그냥 입맛에 맞게 요거 저거 사는 느낌이 들어서 뭐 공통된 뭘 찾기가 좀 힘든 것 같고요. 코스닥은 뭐 오스템 플란트는 제외. 뭐 이건 그냥 차익거래 하는 것 같고요. 네. LNF 쭉 보다 보면은 또 그래도 OLED 쪽 종목 하나 들어와 있고, 그래도 스튜디오나 드래곤이나 CJ ENM은 거의 CJ 쪽에 이쪽 계열이죠. 그 엔터 쪽이다 보니까 그거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나마 좀 특이한 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둘 다 사는데 MSCI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 들어오는 거랑 또 기관들은 인텔리안테크 이런 거 사는 거랑. 이게 뭘까요? 물론 주가는 뭐 오늘도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그냥 무쪽으로 쭉 갔다 다 빼고 그랬는데 관심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빨리 다시 할까요? 처음부터? 아니. 아니 뭐 카카오 이런 데는 지금 심란할 것 같거든요. 사실 SM을 인수할 것 같이 가다가 지금 하이브라는 거대한 나와서 좀 심란할 것 같거든요. 오늘 많이 종일 그 이슈가 되던데. 빠져가지고 채팅창에서도 SM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고 네. 있거든요. 뭐 제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소장님 의견? 지금 그러면 12만 원에 공개 매수 확정이에요? 아니요. 아니라고요? 예. 저희는 공시만 봐야죠. 공시만? 공시만 봐야죠. 공시 나온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SM이 자신의 신주를 발행해서 카카오한테 지분을 넘기겠다라는 공시가 나왔고요. 네. 그날 저녁에 이제 소송을 걸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소송은 이제 화우를 결정했으니까 이제 법무법인 소송장 쓰고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나온 게 하이브가 SM의 이수만 의장 지분 14.8%를 매수하겠다 12만 원에. 12만 원에. 네. 그게 끝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한국경제신문에서 그걸 발표를 하긴 했는데 아직 확인된 것도 없고요. 아직 뭐 다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을 잘못 움직이면 지금 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카카오 말씀하셨는데 카카오는 지금 아무런 권리도 없고 뭣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수만 회장 측이 가처분 신청을 내가지고 인용이 돼버리는 순간 모든 게 멈추거든요. 그럼 신주 발행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주가 있어야 그다음에 공개 매수를 나가죠. 네. 지금 제로인데. 근데 이수만 회장 측에서 지금 원했던 가격이 작년부터 12만 원에 CJ도 사달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12만 원에 사달라 그런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방시혁 의장이 받아준 거고, 그거는 이제 자기 구주는 가져가는 거고, 그걸 40%까지 사겠다? 아직 확정된 거 아닙니다. 확정된 거 아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부터 3월 2일까지 예. 12만 원의 공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뭐 올라오다 보니까 잠깐 봤는데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공시 예. 아직 나온 건 없어요. 아까 오다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큰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죠. 어. 네. 자,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이제 카카오 쪽에서 카카오와 하이브의 이제 대결입니다. 네. 네,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하이브 쪽은 이제 이수만의 총괄 프로듀서 이쪽과 함께 이제 구축되는 쪽이고, 이쪽은 카카오와 온라인 파트너스와 나머지 보통 그 반대하던 그 이사들 딱 구축이 되어 있는데 네.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 거냐? 네, 이제 그게 초유의 관심이겠죠. 실탄이 많은 쪽이 이기지 않을까요? 오늘 왜 이렇게 다 명 MC들만 모이셨죠? 네. 네. 제가 정리를 하게 되면 하이브가 노리는 거 칭찬이 뭔지 칭찬하니까 좋죠. 네. 어. 저희를 조련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곡해하지 마세요. 저희 드리는 말씀은 그냥 다 그냥 너무 멋있으시고 꾼비 같으셔서 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하이브는 그걸 노립니다. 하이브 뒤에는 하이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이브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왜 거길 갔냐면은 뒤에를 보고 간 겁니다. 하이브 뒤에는 혈맹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죠? 네이버가 있습니다. 뒤에. 그럼 네이버 네이버와 쓸- 카카오의 결국엔 그렇게 가는 그림이죠. 그럼 카카오는 뒤에 뭐 없느냐? 카카오는 그 형님 있지 않습니까? 누구? 살만이 형. 살만이요? 네. 빈살만 왕세자가 네. 와가지고 투자한 게 카카오 엔터 쪽으로 해서 해봐라라고 이게 지금 들어온 금액이 예. 9천억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천억 쓴 겁니다. 그래요. 딱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듯이 돈의 흐름들로 이렇게 딱 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걸 가져가느냐 이런 쪽에 대한 이제 큰 구도가 그려졌는데 하이브는 그걸 노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BTS를 투톡해서 쌓아서 시가총액이나 여러 가지 글로벌 영향력이다. 내가 K-팝의 1위입니다. 네. SM까지 인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네. SM이 이제 잠재적으로 카카오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카카오가 확 올라오다 보니까 1위에 대한 지위가 상실됩니다. 그럼 프리미엄이 사라지겠죠. 그거를까지 견제하기 위해서 그냥 인수해버리자. SM을. 이게 하이브의 전략 같고요. 카카오는 조금 좀 카카오스러운 얘기를 드릴게요. 네. 카카오는 엔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카카오 엔터가 상장을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이게 벌써 이제 들어갔다 한다 만다 하다가 이제 계속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카카오 엔터가 들어오기에는 너무 내세울 게 없어요. 지금 현재 카카오 엔터의 실적의 중심은 혹시 아시죠? 멜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 저 음악 들을 때 쓰는 그 음원 사이트. 멜론. 네. 음. 오, 발음이. 네. 그중. 멜론이 로엠으로 됐다가 SK텔레콤 갔다가 다시 나와서 카카오가 들어간 이 아주 불운 희대의 예, 이런 상황에서 이것까지 만약에 이게 멜론까지 없었으면은 카카오 엔터는 실적을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거의 카카오페이 꼴이 됩니다. 예. 네. 상장을 하려면 뭔가 좀 돈이 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SM을 찍은 겁니다. 그래야 아하. 합쳐야 내가 고밸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요 단계입니다 지금. 아. 그래서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쯤 됐으면 지금 그러면 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해져 버리네요. 네, 가처분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제 3월 초인데 지금 판례로는 네. 보통 보면 이제 M&A나 뭐 공격적인 공격적으로 그 인수 시도를 했을 때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이게 적법이냐 합법이냐 했었을 때 합법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봤었을 때는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거의 그래도 그냥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런 의도가 생각하게 되면 이제 주주들 입장 쪽에서 보게 되면 가치가 9% 이상 받다 보니까 일단 적어도 한 9.몇 %가 하락하는 거잖아요. 주주 가치 희석이잖아요. 네. 기분이 안 좋아야 된다가 기분이 안 좋아지고. 카카오가 가는 의도가 그러면 또 엔터 상장하려고 그런 거지? 좀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마 만약에 그럼 카카오가 지금 더 하려면은 나머지 이제 다 자금 가지고 그거 해야 됩니다. 니네 12만 원, 우리 15만 원 콜 공개 매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기 시작해서 이게 붙어야 그럼 이제 주가가 이러고 있다 또 올라가겠죠. 그 정도까지는. 근데 그렇게 나가서 자금을 써서 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하이브 승 같습니다. 공시 나온 거 정리해드리면요. 네. 일단 이제 SM 쪽에서 공시가 나왔네요. 공개 네. 매수 하고요. 2월 10일서부터 3월 1일까지 25%에 대해서 12만 원에 공개 매수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수만 정책에서 소송도 들어갔고요. 그것도 공시 나왔습니다.
소송,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 소송 나. 그러니까 정리해드리면 일단 카카오한테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수만 회장 측이 소송 제기해가지고 일단 법원에 접수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 측에서는 이수만 회장 14.8% 12만 원 사주고 나머지 25%에 대해서도 3월 1일까지 공개매수 들어가는 걸로 공시가 나왔습니다. 공시가 나왔다. 네. 12만 원에 공개 매수한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SM 무조건 얼마예요 지금? 11만 얼마 아닌가? 11만 4천 얼마로 끝나. 11만 4,700원. 무조건 사서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쪽 그 돈 많은 사람들끼리 뭐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든 간에 그 사이에 뭐 어떤 뭐 향후 뭘 계획하는지는 몰라도 그냥 뭡니까? 뭐라 그러나? 우리는 고물이나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와중에.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이게 지금 11만 4,500에 12만 원이니까 사서 공개 매수에 응해서 5천 원 이 가격이 이제 움직이겠죠 월요일 날. 네. 움직이면 공개 매수에 응해서 내가 12만 원 받을 것인지 공개 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안 사가는 거죠. 이건 공개 매수니까. 그러니까. 공개 매수 안 해서 이제 베팅을 하는 건데 만약에 그 법원에서 이수만 회장 측 손을 들어주면 카카오는 공개 매수 안 하는 거죠.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는 하이브는 공개 매수 한다며. 그러니까 하이브가 지금 이제 25%를 취득해갖고 40%까지 갖겠다라는 거고 카카오가 서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서 12만 원이라는 가격은 정해졌잖아요. 네. 하이브 쪽에 내가 넘기려면 예. 12만 원 돼 있는 거고 카카오가 이제 이것을 더 부르고 해서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그 근저에는 카카오가 신주인 수가를 받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제 논리는. 소장님. 그럼 일단 SM 관련주들을 사고 네. 하지 마세요. 이기는 편 우리 편 하면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SM을 바라보는 시각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분 관계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누군가 인수했을 때 기업 가치를 개선시킬 거 아니냐. 네. 그럼 방향이 두 가지거든요. 지분 관련된 얘기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한 달 안에 결판이 날 것 같아요, 대충. 결판 나면은 불확실성 해소로 빠집니다. 그렇겠죠, 일단은. 네. 그러면 지분 끝났다 그러면 이제 안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한번 쭉 밀리겠죠. 밀렸을 때 사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부터는 SM이 어떻게 변할까? 이걸 생각하게 되면 지금 이거를 가장 좋아하는 상황들이 이제 SM에서 지금 수많은 연습생들 나 언제 데뷔해 이제 조금 있으면 22살 나 너무 늙은이 되는데 이러고 있는 애들이 예? 그 단어에 왜 이렇게 민감하게 연습생들은 25이면은 거의 뭐 데뷔도 못하고 그러면 거의 딴 길을 찾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이수만 회장이 지저분하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봐요. 왜요? 이거를 처음에 사촌 동생한테 사장을 몰라주고 자기가 갔는데 네. 지금 이제 백기사라는 용어도 제가 봤는데 사촌 동생이 지금 이제 그 이수만 배척하고 카카오한테 짐을 넘기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수만은 구주 내 구주를 가져가라는 건데 그 구주를 털려고 작년부터 CJ랑 애들 접촉하면 10만 원 사가라 그랬는데 그쪽에서 다 안 사간 거 아닙니까? 네. 생동주의 펀드가 들어와가지고 그 이수만 의장이 중간에서 자기가 돈 했던 것들 못하게 하니까 결국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더 깊은 얘기는 제가 법적인 문제니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거 털고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수만 의장이 반발하니까 바로 또 그 SM 측에서 했잖아요. 그 뭐 몇 세까지 뭐 얼마 받아간다라는 뭐 계약서도 이제 하면서 서로 여론전까지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결국 구주를 하이브 쪽에 넘겼고 이번에 나온 공시를 보면 SM 브랜드 마케팅하고 드림 메이커 엔터테인먼트 이거 지분을 다 이수만이 갖고 있던 거 하이브 쪽으로 다 넘긴다라고 지금 나와서 그러니까 오트셈이랑 똑같은 거죠. 추가 프리미엄 주는 거죠. 12만 원에 그러니까 주주 12만 원에 다 이제 공통한다라고 하지만 밑에 비상장 몇 개 사주면서 12만 원보다 더 높게 사준 거죠. 저는 이쪽에 들어가서 굳이 여러분들이 남 싸움에 내가 편승해서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 김희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다른 거 보세요. 싸움 구경이나 하시지 싸움 속에 들어가서 괜히 하다 보면 내 옷도 찢기게 되고 괜히 저쪽에서 때리는 거 저쪽에 피하면 내가 얻어맞기도 하니까 여기 가서 뭘 먹겠다? 아 지금요 아유 돈 많은 분들의 거기에 그 천문학적인 돈 싸움이 붙었는데 우리는 꼴랑 11만 4천 원, 5천 원 금방에 사가지고 12만 공개 매수에 해가 그한 남은 몇천 원. 제 마음을 이해하시겠죠? 아유, 됐고 막 그 얘기 하다 보니까 좀 쭈글랑시러워지네. 네, 뭐 그러니까요. 그들의 네. 리그는 남기고 네. 그래 뭐 저기 뭐야 그
돈 되는 얘기 합시다. 다음은 이 와중에라도. 돈 때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엔터 쪽에 관심이 높아졌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그러면 이제 다 비교 분석할 겁니다. 엔터 1분 만에 요약하셔야 돼. 지금 차 소장님 준비하신 뭐 하나가 아, 있어요. 그런가요? 안 할 겁니다. 오늘. 1분 만에. 그러면 이제 쭉 이제 엔터사를 다 비교할 겁니다. 여기 지분이 얼마큼 갖고 있고, 자 박진영은 지금 이제 박진영 선생님은 박진영 선생님 외에 3명은 지금 JYP의 15.9%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총하고 따지게 되면은 한 4천억 정도 됩니다. 요거 거기다가 또 YG는 시총이 1조인데 지금 갖고 있는 양현석의 8인이 갖고 있는 게 한 15% 됩니다. 그럼 그렇게 25% 됩니다. 그러니까 2,500억 되겠죠. 요 가치를 내가 공격을 했었을 때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어차피 지금 관심은 다 높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시나리오가 막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도 뭐 하나 근데 이거는 그냥 뇌피셜이죠. 근데 그렇게 움직이는 게 지금 현실이다 보니까 지분 관계와 엔터사의 또 관계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건 뭐 그냥 던졌지만 관심 있는 게 딱 하나가 있긴 있는데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알겠습니다. 오히려 행동주의 펀드보다 오늘 현대백화점 사태가 개인 주주들에게는 시사성이 있죠. 무슨 내용입니까? 인적 분할한 거를 이게 현대백화점이 지주회사로 가려고 인적 분할한 거를 1.8%가 미달됐어요. 1.8%가 뭐죠? 미달돼가지고 부결이 돼버렸어요. 현대백화점을 이제 현대 그 그린푸드와 같이 해서 지금 회사를 형 동생에 나눠 가지려고 인적 분할을 하려고 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한쪽 동생네 쪽에서는 됐고 형 쪽에서 돼가지고 이제 다 해가지고 형 동생이 하나씩 맡으려고 했는데 주주들이 볼 땐 괘씸한 거죠. 멀쩡한 회사들을 니네 형제들이 나눠 갖기 위해서 인적 분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결이 붙었는데 개인 주주들이 승리한 거죠. 1.8% 미달로 현대백화점 부결돼 버린 거예요. 인적 분할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주주들이 보여줘야 될 힘이라고 봐요. 남의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와고 남의 벌려놓은 판에 들어가서 내가 먹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 회사가 정말 이런 식으로 니네 대주주를 위해서 한다라면 주주들이 저는 행동주의 펀드들이 SM이나 OCM 플란트를 바꿨다고 생각 안 합니다. 지금 나오는 뒷얘기는 정말 방송에서 거론하기 어려운 지저분한 얘기들이 나오죠. 근데 정말 이 현대백화점 사태는 이건 정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정말 우리가 칭찬해주고 우리 주주들에게 힘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주주 친화 정책이라고들 얘기하고 뭐 공시하고 하는데 항상 살펴봐야 되는 게 이게 진짜 주주 친화 정책이냐 대주주 친화 정책이냐. 이번에도 자사주에다가 신주를 발행해요. 누가 좋아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뻔한 걸 당연히 글로벌 1급 펀드에서 당연히 노 그러니까 노르웨이 국부 펀드 노 이렇게 된 거죠. 그러네. 예. 오케이. 잘된 겁니다. 그냥 끝내기는 아쉽고 우리 채팅창에서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주 항공주 전망. 오늘 안 파셨나요? 뭐 이렇게. 또 그래야 되나?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냥 주가 움직임과 또 이제 많이 드린 얘기죠. 주가 움직임과 산업은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오늘 보니까 약간 고점 신호 비슷하게 나왔는데 또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또 올라갈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다들 오늘 보니까 아마존에서도 이제 또 추가적인 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쪽에 또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영국의 원앱 있고 거기다가 테슬라의 스페이스 X 있고 아마존까지 뛰고 그래서 이제 베이조프가 퇴사하고 글로 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판은 점점 커집니다. 네. 한마디만 짧게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단기적으로 그들이 벌려놓은 판에 우리는 먹을 건 없다. 그들이 우리 생각해서 그걸 개발한 건 없다. 전 그렇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AI는 마찬가지죠. 이미 다 오픈해서 걔네들이 다 오픈할 때까지 스스로 자기네 기술로 개발했는데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우리 것도 써주세요? 말도 안 되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